준서야, 주희 안녕. 자, 오늘 고등학교 우리 부등식에 대한 내용 선생님이 인터넷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이고 수요일 아침에 지금 선생님 나와서 이제 여러분 수업을 첫 시작으로 수업을 하는 건데, 일단 페이지 해결의 법칙. 자, 우리 교재는 고등학교 수학이니까 자, 해결의 법칙 페이지 216페이지 2차 부등식의 활용부터 시작을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선생님 분필이 다 돼서. 자, 2차 부등식의 활용 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216페이지 대표 유형 6번이죠. 자, 2차 부등식의 활용은 말 그대로 글로 이루어진 이 글을 읽고 여러분이 해석을 해서 여기서 뭐를 만들어내는 거다? 식을 만들어내는 문제죠. 자,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토스트 가게에서 토스트의 가격이 2,000원이래. 그러니까 2,000원의 가격을 책정을 하면 하루에 몇 개가 판매되는 거야? 70개가 판매가 되는데, 만약에 가격을 100x만큼 인상을 하세요. 자, 가격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2,000원에다가 100x만큼 가격 증가량을 더한 거야. 그랬더니 토스트의 판매 개수는 원래 70개에서 2x개만큼 줄어들어 안 줄어들어? 줄어들어서 지금 선생님이 곱한 거지, 어떤 금액과 판매량을 곱하게 되면 이것이 하루 동안 총 판매되는 판매액이라고 하죠. 뭐라고? 판매액. 영어로 revenue라고 하는 건데 그냥 알아두시면 됩니다. revenue. 총 매출액이에요. 매출액. 그러면 가격 변동 이후에는 가격은 이렇게 되고 가격이 비싸지니까 줄어들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식 자체가 뭘 나타내지? 하루 총 판매액이라는 글자를 나타내지. 이 판매액이 얼마 이상? 15만원 이상이 되도록 하려면 토스트의 가격을 얼마로 측정해야 되냐, 이런 문제 아니야. 그런데 문제가 여기 15만 원이잖아요. 자, 그런데 단위가 여기는 뭐죠? 금액의 단위가 원이니까 15만원은 그대로 쓰면 안 돼요. 여기서 주의해야 돼. 15만원을 그대로 우리가 원 단위로 바꾸면 1, 10, 100, 1000, 만, 10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식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우변을 15로 쓰게 되면 이 문제는 틀리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식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곱셈 공식 써야 되겠네. 200x와 마이너스 2x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무슨 x? 200x. 자, 내항의 곱, 숫자가 좀 커졌죠? 7000x죠. 외항의 곱은 마이너스 4000x니까 더하기 3000x가 될 거고, 상수함은 27, 14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둘, 셋, 4개. 근데 여기 있는 15만원이 다시 건너가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일단 주어진 식을 양변을 일단은 음수 200으로 나눠주면 얘는 x가 될 거고요. 음수 200으로 나눠주니까 동그라미 2개 떼고 30을 마이너스 2로 나눠주니까 마이너스 15x라는 숫자가 나오겠죠. 14만원에서 15만원 빼면 마이너스 10만원인데 음수 200으로 나누어주니까 잘 보세요. 동그라미 2개 때문에 음수 2랑 1000이 나누어지는 거니까 플러스 얼마지? 500. 부등호 방향 바뀌고 이렇게 되죠. 500 맞나? 잠깐만. 동그라미 2개 2개 맞는데? 아, 15만원 14만원 빼면 만원 남죠? 여기가 50이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여기는 제곱이 되고요. 자, 그럼 주어식 다시 한 번 더 써주면 x제곱 마이너스 15x 플러스 50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인수분해 5 곱하기 10 둘 다 마이너스. 따라서 x 마이너스 5, x 마이너스 10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x의 범위는 어떻게 돼? 5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고. 문제에서 구하는 것은 뭐지? 가격이지? 토스트의 가격이니까 뭐가 토스트의 가격이야?
이 식 전체가 토스트의 가격이지. 따라서 양변에 100x를 해주게 되면 100x 500보다 크거나 같고 1000보다 작거나 같다. 거기다 다시 양변에 200을 곱해주게 되면 2000을 곱해주게 되면 2500 토스트의 가격 2000원 더해주면 3000원. 그러니까 토스트의 가격은 얼마 이상? 2500원 이상 3000원 이하. 이렇게 문제가 풀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강의 중지해 주시고 아래에 있는 예제 문제 6-1번과 6-2번을 한번 풀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풀어보세요. 자, 선생님 칠판을 좀 잠깐 치우겠습니다. 자, 221번, 221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페이지 221페이지 대표 유형 1번. 무슨 부등식이냐? 연립 2차 부등식이야. 자, 연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내가 찾은 해에서 무슨 부분을 찾아낸다? 공통된 부분을 찾아낸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지. 무슨 부분? 공통된 부분을 찾아낸다. 자, 그러면 1번의 첫 번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부등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 2x제곱 더하기 5x 빼기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래서 연립 부등식에서는 웬만하면 인수분해가 되는 것만 나옵니다. 따라서 문제 답은 뭐지? 날개 아니면 뭐지? 몸통의 케이스로 문제가 풀려지겠죠. 자, 그럼 첫 번째 부등식 풀어볼게요. 인수분해하면 1, 2, 여기는 3, 1, 어디에 마이너스? 여기에 마이너스. 대각선의 곱은 6 빼기 1은 5가 나오지. 자, 그러면 인수분해하면 x 더하기 3, 2x 빼기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럼 이러한 2차 부등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뭐가 나와야 돼? 날개의 패턴이지. 날개의 패턴. 따라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제일 작은 숫자니까 음수 3, 여기는 2분의 1이니까 부등식을 풀어내면 x는 음수 3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x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 부등식은 자, 음수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5가 0보다 크다. 그럼 양변에 음수를 곱하면 x제곱 음수 4x 음수 45는 0보다 작다. 인수분해 5, 9, 45 어디에 마이너스? 9에 마이너스. 따라서 x 더하기 5x 마이너스 9는 0보다 작다. 자, 그러면 0보다 작다니까 날개야 몸통이야. 몸통 x 가운데다 쓰시고 몸통 여기는 작은 숫자 음수 5 여기는 큰 숫자 9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 두 해에 무슨 부분을 찾아야 돼? 공통된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부등식 문제는 반드시 어디다가 수직선상에 그려서 해석을 하더라. 그럼 음수 5부터 음수는 여기 있겠죠. 양수 9까지 이만큼의 범위가 있고 자, 얘는 색깔 다른 걸 해볼게. 음수 3은 여기 있겠죠. 근데 음수 3보다 작거나 같다. 풀 때 여러분 높낮이 비교를 해주세요. 2분의 1은 여기 있겠죠. 그럼 공통된 부분 어디야? 여기와 여기가 되니까 이 부분을 다시 그대로 식으로 나타내면 이쪽 부분은 음수 5보다 크고 x는 작거나 같다 음수 3 이거 하나가 나올 터이고 이 부분을 끄집어내면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x는 9보다 작다. 이 사이에 또는 이게 뭐다? 연립 부등식 풀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2차 부등식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 날개와 몸통을 그대로 써주면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식의 형태는요. 2x 더하기 3이 x제곱보다 작고 그 x제곱은 4x 더하기 21보다 작다. 자, 부등호가 양쪽 다 걸려있잖아.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 가운데 거를 끼고 부등식을 분리를 합니다. 첫 번째는 2x 더하기 3이 x제곱보다 작다는 거 하나와 이쪽은 x제곱이 작거나 같다 4x 플러스 21 요거 풀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풀어놓으면 x제곱 건너가면 음수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이 0보다 작다. 양변의 음수 인수분해 거의 뭐 기계적으로 푸는 거지.
그러면 얘는 날개다 몸통이다. 크다니까 날개다. 그러면 경계값이 음수 1과 3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돼야 되니까 x는 뭐보다 작다? 음수 1보다 작다. 또는 x는 3보다 크다. 자,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 건 x라는 문자를 부등식 문제에서는 습관적으로 반드시 왼쪽에다 쓰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어디다가 가운데다가 써주세요. 자, 그럼 얘를 풀어볼까요? x제곱 빼기 4x 음수 2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3, 7에 21에 7에 마이너스. 인수분의 결과는 x 더하기 3 x 빼기 7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x의 범위는 음수 3보다 크거나 같고 양수 7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개 무슨 부분? 공통된 부분 어디서 확인? 수직선. 자, 음수 3은 여기 있을 거고요. 양수 7은 여기 있겠죠? 짠, 색깔 칠하고 이렇게. 자, 음수 1은 어디 있죠? 여기 있겠죠. 양수 3은 여기 있겠죠? 이렇게 날개. 그럼 공통된 부분은 바로 여기니까 우리가 찾는 부등식의 해는 이거 하나랑 또는 x는 3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7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래쪽에 있는 유제 1-1번과 1-2번을 한번 풀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1-2번에 절대값이 들어간 게 나오는데 절대값이 한 개가 들어갈 때는 날개나 몸통으로 푸는 거고 두 번째 문제에서 절대값 두 개 들어간 게 있지? 여기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구간의 경계를 나눠서 하나, 둘, 셋, 세 개 나눠서 푸는 거 잊지 마시고 그대로 한번 풀어봐 주세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문제 유형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칠판을 씌울 테니 여러분은 강의를 정지하시고 다음 문제 한번 풀어봐 주세요. 자, 대표용 2번입니다. 대표용 2번. 자, 문제 다 풀었죠? 대표용 2번 보면 연립부등식의 해가 연립부등식의 식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가 0보다 크다라는 거 하나랑 또 한쪽은 x제곱 마이너스의 괄호 a 더하기 8x 플러스 8a가 0보다 작다가 있어. 그리고 이 부등식의 무엇이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냐면 공통된 부분이 이렇게 나왔대.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느냐? 결국 해가 주어졌으니까 이 행에서 거꾸로 뭐지? 식을 유도를 하는데 첫 번째 부등식을 풀어내면 인수분해하면 1, 3, 5, 15에 5의 마이너스니까 x 더하기 3, x 빼기 5가 0보다 크다. 그러면 크다니까 날개인데 얘는 경계가 음수 3이고 여기는 5가 되니까 x는 음수 3보다 작거나 또는 x는 뭐보다 크다? 5보다 크다가 나올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 식도 뭐지? 선생님 얘기했지 연립부등식은 다 인수분해 되는 것만 나온다고. 근데 선생님이 문자가 들어갔잖아요. 그래, 문자가 들어가서 어려울 수는 있지만 할 수 있습니다. 왜? 인수분해하면 1에 8 곱하기 a인데 둘 다 음수 붙여주면 곱해서 8a 대각선의 곱의 합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8이잖아. 왜? 지금 x의 개수는 a 더하기 8이 아니라 마이너스 a 빼기 8이니까 즉 인수분해하면 x 빼기 8 x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다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잘 보세요. 얘를 풀어내면 두 가지야. 몸통인데 해가 두 가지 종류가 나온다고. 첫 번째는 8이 여기 있고 a가 있는 케이스라 a가 작고 8이 큰 케이스 두 가지지. 그래서 두 가지 다를 연립해봐야 돼. 첫 번째 케이스랑 요 케이스를 연립하게 되면 해가 어떻게 되죠? 자, 확실한 거 먼저 쓸게요. 음수 3, 양수 5, 날개. 자, 얘는 몸통인데 8은 어디죠? 여기 있으니까 8과 A에 해당하는 부분의 공통 부분은 이거지. 근데 해가 이렇게 나오니 5에서 8까지가 안 나오지. 그러니까 이 경우가 아니라 이 경우라는 거 아니야. 자, 그럼 이 경우를 가정하고 다시 실선상에 나타내면 음수 3과 양수 5 사이에서 날개. 그 다음 A에서 8까지인데 8이 여기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A는 어디 있어야 되냐면 여기쯤에서 A가 끝나야 돼. 그래야 공통된 부분의 해인
5에서 8까지가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자, 그러면 이런 문제는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죠? 사고의 프로세스가 위치 결정 더하기 무슨 결정? 등호 결정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따라서 A의 위치가 지금 문제에서 보니까 A는 위치 결정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어야 돼? 음수 3과 양수 5 사이에 있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등호 결정은 둘 중에 하나에 붙는데 만약에 마이너스 3이라고 if 가정을 하자. 자, 뭐라고? 마이너스 3이라고 가정을 하자. 그러면 이건 어디서 판단하냐? 여기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A 이퀄 음수 3이라는 뜻이니까 여기 숫자가 뭘로 바뀌어? 음수 3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러면 어떻게 돼? 해가 이렇게 부등호가 바뀔 거니까 어디부터야? 공통된 부분은 여전히 음수 3이 들어가더라도 무방하지. 왜? 공통된 여기만 나오니까. 그리고 등호 결정이 이쪽도 가능한데 지금 문제에서는 만약에 5도 가정을 해보면 자 얘가 5라는 건 이 숫자가 다시 5로 바뀐다는 거니까 5부터 8까지는 그래도 해는 이 녀석이 그대로 나와 안 나와? 나오니까 등호가 양쪽 다 붙는 케이스가 되겠네요. 따라서 A의 부등호의 범위는 어떻게 된다? 마상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자,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이 개념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나오게 됩니다. 위치 결정, 등호 결정 나오게 되고 특별히 여러분이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지금 수상에서 이렇게 배우지 그 다음에 수하에서 우리가 부분집합에 대한 얘기 또 명제에 대한 얘기를 배울 때도 이 내용은 다시 동일하게 개조해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꼼꼼하게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유제 2-1번과 2-2번 강의 정지하고 풀어가 주세요. 자, 선생님은 다음 문제를 향해서 가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문제야. 부등식의 활용 문제 아까도 설명했었잖아.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이건 도형이네요. 자, 어떤 직사각형 모양의 뭐 액잔지 화단인데요. 화단 있고 안쪽에 또다시 직사각형 모양이 있는데 길을 만든대. 폭이 x. 여기가 x면 여기도 x고 여기도 x고 이 폭도 똑같이 얼마가 되지? x가 되죠. 그리고 안쪽에 있는 직사각형의 세로는 5, 가로는 9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문제에서 길의 넓이래. 무슨 넓이? 한글로 써볼게요. 자, 길의 넓이를 얼마 이상? 얼마 이하? 얼마 이상? 72제곱미터 이상 얼마 이하? 120 이하로 할 때 폭의 길이를 구하세요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길의 넓이라는 건 결국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넓이니까 이 길의 넓이는 큰 직사각형에서 작은 직사각형을 빼는 게 길의 넓이에 관한 식이겠죠. 자, 그럼 길의 넓이를 구해봅시다. 그러면 큰 직사각형에,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직사각형의 가로는 9에다가 x가 양쪽 다 더해졌으니까 9 플러스 무슨 x지? 2x가 될 터이고 세로의 길이도 역시 폭이 위아래가 다 생겼으니까 5 더하기 무슨 x지? 2x가 되겠지. 자, 따라서 길의 넓이 구하는 식은 어떻게 되죠? 9 더하기 2x에다가 5 더하기 무슨 x? 2x. 그러면 이 넓이가 여기지 빼야지. 뭘 빼야 돼? 안쪽에 있는 화단의 넓이 5, 9, 45를 뺀 결과가 얼마 이상? 72 이상 얼마 이하? 120 이하. 자, 이 식 문제 풀려는 얘기랑 똑같죠? 자, 오늘 문제 풀어봅시다. 자, 식 전개를 할게요. 일단 양면에 45를 여기다가 다 더해주겠습니다. 그럼 얘는 사라지겠죠. 그럼 더하면은 117이 될 터이고, 자, 이 식 전개할게요. 2x제곱 2x제곱은
4x제곱 내항의 곱 10x 외항의 곱 18x 더하면 28x 상수항 59 얼마지? 45. 어차피 45 사라졌던 거네. 죄송합니다. 그럼 여기는 120 더하기 45 할게요. 다시 45가 사라지니 결국 4x 제곱 더하기 28x가 120. 45를 빼면 여기가 얼마지? 72가 되겠죠? 자, 양변에 4까지 한 번 더 약분할게요. 4, 1은 4, 4, 8, 32 x제곱 더하기 4, 7에 28, 4 약분하면 30.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 식에서 부등식의 공부 한 번만 더 해보면 만약에 1차 부등식으로 2x 더하기 3이 예를 들어서 뭐 12보다 크거나 같고 뭐 15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어떻게 되지? 양변에 3을 빼면 9, 양변에 2를 나누어서 2분의 9 x 6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푼단 말이야. 이걸 선생님이 슈퍼맨 팬티라고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풀지만 2차 부등식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또 어떻게 해야 돼? 가운데 거 끼고 이렇게 식을 하나 나누고 이렇게 식을 두 개를 분리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왼쪽에 노란색 거 먼저 풀어보면 x제곱 건너갈게요. 음수 x제곱 음수 7x 양수 18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양변에 음수 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 인수분의 2, 9, 18에 2의 마이너스. 따라서 x 마이너스 2, x 더하기 9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날개가 되겠죠? 따라서 x는 뭐보다? 음수 9보다 작거나 같고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녹색 쪽 풀어내면 어떻게 되죠? x제곱 더하기 7x에서 30이 건너가면 음수 30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얘는 인수분해가 6, 5는 안 되고 10 곱하기 3 되네요. 그리고 어디에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따라서 x 마이너스 3, x 더하기 10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x는 음수 1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지. 자, 그러면 이 둘의 무슨 집합? 교집합. 공통되는 부분을 꺼내면 자, 날개 먼저 표시할게요. 음수 2, 양수 2. 음수 9보다 작거나 같다. 양수 2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 다음에 음수 10에서 양수 3까지 경계가 포함된 상태에서 이렇게 되니까 얘 아니면 얘인데 이 부분 아예 성립 불가능이지. 왜? 도형에서 도로의 폭의 길이는 반드시 뭐보다 크죠? 0보다 크게 되니까.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도로의 폭은 2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작거나 같다? 3보다 작거나 같다. 즉 도로의 폭이 2m 이상 또는 3m 이하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아래에 있는 유제 다시 한번 풀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됐죠? 자, 빨리 강의 정지하시고 문제 풀어보세요. 아직까지 선생님 목소리가 들린다면 이상한 거죠. 자, 네 번째 문제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순서가 헷갈리네. 자, 네 번째 문제를 풀어보면 자, 오늘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부터 좀 어려워지는데 자, 이번에는 표현이 뭐라고 돼 있냐? 2차 방정식이라고 돼 있고 자, x제곱 마이너스 kx 더하기 2x 이퀄 0이 자, 무슨 근을 갖는다? 실근. 그럼 무슨 걸로 판단해야 돼?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뜻이지. 자, 실근이라는 뜻은 다시 얘기하면 얘를 이차함수로 해석을 했을 때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날 때를 나타내니까 그 실근을 가진다는 뜻의 해석은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문제를 풀어놨고요. 판별식 d k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럼 얘는 인수분해하면
k-2 k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몸통이야 날개야? 날개지? 따라서 x는 음수 2보다 작거나 같고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걸 빨리 하는 방법은 수직선상에서 생각을 해봐. 음수 2가 여기에 있고 양수 2가 여기에 있으니까 벌어진다. 요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 좀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 실근은 고라고 돼 있으니까 고라는 우리말의 뜻은 end의 뜻은 지금에 쓰는 표현을 쓰자면 연립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연립하라는 뜻이니까 양쪽 다 2차 부등식을 풀어서 x가 아니라 k죠. k의 무슨 범위? 공통된 범위를 찾아라. 자, 두 번째 2차 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2kx 그 다음에 더하기 k 플러스 6은 0이다 이렇게 됐지. 자, 이번에는 이 2차 방정식이 무엇을 갖는다고요? 허근 가진다는 뜻은 판별식 d가 뭐보다 작다? 0보다 작다. 자, 여기 짝수니까 짝수 공식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보다 작다. 인수분의 2, 3의 마이너스 따라서 k 플러스 2 k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 따라서 몸통 음수 2에서 3 사이. 그럼 둘의 무슨 부분 찾아야 돼? 공통된 부분 찾아야지. 자, 수직선을 펼칩니다. 자, 첫 번째가 음수 2를 포함한 상태에서 작은 거. 그 다음에 양수 2를 포함한 상태에서 큰 거. 자, 두 번째 부등식은 어떻게 되지? 음수 2에서 같이 시작을 하는데 얘는 음수 2를 가지지 않죠. 그리고 어디까지? 3까지. 자, 그러면 확실한 건 여기는 공통된 부분이 생겨서 K의 범위가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는 생길 텐데, 그럼 과연 여기서 공통된 부분이 생기냐면 그림상으로는 공통된 부분이 있어 보이지만 흰색은 2를 마이너스 2를 포함하지만 녹색의 부등식은 뭐야? 마이너스 2를 포함하지 않으니까 여기서는 공통된 부분이 존재하지 않겠죠. 따라서 공통된 K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오케이? 자, 아래 또 유제 한번 풀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근의 부호, 근의 분리라는 문제인데 사실은 얘가 좀 까다롭습니다. 조금 까다로워서 얘를 일단은 선생님 생각은 현장에서 풀까라는 생각이 일단 많은데요. 잠깐 강의 시간 몇 분이지? 27분이니까 30분 넘어가면 지겨워할 텐데. 일단은 대표 유형 5번만 한번 해볼게요. 5번. 자, 5번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면 여러분 지금 실제 공부는 시간이 거의 1시간 정도 쓴 거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 문제 강의 듣고 문제 풀고 하면 거의 1시간 쓴 거야. 자, 5번까지만 좀 해볼게. 좀 집중해 봅시다. 자,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에 k 마이너스 1의 x 그 다음에 더하기 k 플러스 5 이퀄 0이라는 방정식이 있는데 다음의 내용을 푸세요 라고 되어 있잖아. 자, 일단은 선생님이 필기를 미리 할 테니까 여러분 강의 정지하시고 여기 필기까지 해갖고 오세요. 225페이지 근처에다가 어딘가 해주시면 좋은데, 자,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이퀄 0이라는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어떤 표현을 따지냐면 앞에서는 근이 한 개냐, 뭐 근이 두 개냐, 근이 아니면 없냐, 0개냐, 실근이 없냐 이런 얘기를 따졌다면, 지금 문제에서 이제 두 근이 모두 양수냐, 두 번째는 두 근이 모두 음수냐, 세 번째는 두 근의 부호가 다르냐. 이 세 가지 케이스에 관한 조건을 우리가 따져볼 겁니다. 잘 보세요. 일단은 첫 번째, 두 근이라는 표현 때문에 뭐가 있냐?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에서 잘 들으세요. 두 근이라는 것은 중근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문장에서 만약에 무슨 근? 서로
다른 두근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중근이 제외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근이랑 그냥 두근은 다른 거야. 그럼 두근 있으니까 여기에서도 두근이라는 단어 때문에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쓸 수 있겠죠. 자, 얘는 일단 좀 이따가 생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근이 모두 양수라고 했죠. 자, 두근이 모두 양수야.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두근이 양수라는 단어는 즉 지금 이 얘기가 근의 부호를 판별하는 방식인데 두 수가 모두 양수라는 건 합도 뭐가 되죠? 양수가 되고 곱도 뭐가 되지? 양수라면 두 수는 모두 다 양수 아니야? 왜? 곱이 양수인 케이스는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인데 둘의 합의 결과도 양수라는 건 둘 다 양수라는 뜻 아니야? 그러면 반대대로 두근이 모두 음수라는 뜻은 두 번째 케이스 세 번째 하면은 두근의 곱은 양수지만 두근의 합이 음수라면 이거 반대되는 케이스잖아. 그럼 뭐가 돼? 당연히 뭐지? 두근은 모두 음수라는 조건이지. 자, 이게 이 단어가 나왔을 때 여러분이 이 문장을 기호로 판단하는 방법이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야. 근데 예외적으로 자, 두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건 한 근이 양수고 나머지 한 근이 음수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은 뭐지? 자동으로 성립되죠. 그러니까 따질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하나가 양수가 하나가 음수인데 두 수를 더했을 때는 양수가 될지가 음수가 될지는 판단할 수가 없지. 왜? 양수의 절대값이 크다. 얘가 3이고 음수 1이야. 그럼 양수가 되겠지만 더하면 얘가 음수 1이고 얘가 양수 5가 된다. 그러니까 얘가 양수 1이고 얘가 음수 5라면 둘의 합의 결과는 음수 4가 되니까 모르지. 판단 불가능. 그럼 뭐만 한 가지 확실하지? 세 번째 조건이자 유일한 조건인데 두근의 곱은 뭐보다 작다? 0보다 작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죠. 따라서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쓰는 방식이 D합곱 뭐라고? D합곱 뭐 곱합 D, D합곱 뭐 어쨌든 외우세요. 그러니까 근의 부호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두근이 양수다, 두근이 음수다, 한 근이 양수가 한 근이 음수다. 그럼 한 근이 양수고 한 근이 음수일 때는 뭐만 따진다? 곱만 따진다. 하지만 두 근이 모두 다 양수거나 두 근이 모두 음수라는 조건이 나왔을 때는 판별식 D, 그 다음 뭐지? 합, 그 다음 어떻게 돼? 곱.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따져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이 방정식에서 첫 번째 문제만 한번 풀어볼게요. 나머지는 부등호 방향만 바꾸면 돼요. 두 근이 모두 뭐다? 양수다. 자, 그러면 두근이라는 단어 때문에 첫 번째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판별식 D를 쓸까요? 무슨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 결과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K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3K. 양수 1, 음수 5는 음수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K-4, K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K는 날개네요. K는 음수 1보다 작거나 같고 K는 양수 4보다 크거나 같다. 조건 하나 넣어줘. 두 번째는 두근이 양수니까 두근의 합도 양수가 되어야 되겠죠. 자, 두근의 합은 근과 계수의 관계 마이너스 A분의 B 2배의 K-1이 양수다. 2가 약분되니까 결국 K는 뭐보다 크다? 1보다 크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두근의 곱도 양수가 되니까 두근의 곱은 K 플러스 5 얘가 양수다. 따라서 K는 뭐보다 크다? 마이너스 5보다 크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왜 여기서 나왔을까? 이거 세 개가 뭐 하라는 거야? 연립하라는 거야. 자, 수직선상에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첫 번째 거 음수 1 양수 4. 자, 음수 1과 양수 4에서 날개 두근이 모두 음수일 때는 여기만 바뀌면 돼. 그러면 거기 맞춰서 여러분 문제 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K가 뭐보다 크다? 1보다 크다. 그래서 이제 색깔로 다 구별할게요. 1보다 크다. 자, 요렇게 되겠죠. 겹치는 데는 여기야. 여기를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K가 뭐보다 크다? 음수 5보다 크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색깔이 모두 다 캐치되는 데는 어디야? 여기밖에 없지. 따라서 K는 뭐보다 크다?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다. 다시 얘기해서 두 군이 모두 음수다. 그럼 여기만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 여기만 바뀌겠죠. 그 다음에 한 근이 양수가 한 근이 음수다는 건 이거 따질 필요가 없이 두 군의 곱이 0보다 작다니까 이 부호가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서 판단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실근의 부호까지 왔습니다. 맞고 나머지 내용도 근의 분리라는 내용인데 요거는 우리가 현장에서 조금 더 설명을 추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일단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과제가 좀 많죠? 우리가 3월 모의고사 문제도 하나 풀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뭐지? 통계에 관한 문제도 중학교 문제가 또 있죠. 그리고 또 하나 고등학교 문제까지 있으니까 성실하게 잘 해가지고 금요일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날 별일이 없으면 똑같이 3시 반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